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분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라더니 자꾸 영상을 올린다고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가벼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나오는 이 장면과 연관된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공모주 투자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계좌 한 번씩 만들어 보셨을 텐데요. 계좌를 만들 때 생성 가능한 계좌의 종류를 보고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CMA, IRP, ISA, 연금저축, 종합, 아니 무슨 계좌 종류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계좌 생성할 때 궁금했던 계좌 누구냐 너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계좌들이 대체 뭐하는 계좌인지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첫 번째는 바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종합위탁 계좌입니다. 통상적으로 증권 거래를 할 때 이용하는 계좌인데요. 국내 해외 주식 거래를 할 때 이용하는 계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그 계좌요. 너무 쉽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모주 청약을 위하거나 그냥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이거를 만들면 됩니다. 자, 다음은 CMA 계좌입니다. CMA는 증권사의 입출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사용하는 것처럼 카드, 핸드폰, 공과금 자동이체도 가능하고 월급 통장으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입출금 통장이니까 당연히 증권 거래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려면 종합계좌로 송금해서 종합계좌에서 거래해야 됩니다. 종합계좌가 뭐라고요? 네, 방금 위에서 설명한 그 기본적인 계좌요. 그런데 일반 은행과 혜택이 똑같다면 굳이 증권사 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더 오래 써온 믿음 가는 시중은행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CMA 통장은 일반 은행의 입출금 통장보다 이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특히 일반 은행 예금은 보통 달리잖아요. 그런데 CMA 같은 경우에는 월 복리 혹은 일복리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CMA의 돈으로 증권사에서 우량 채권이나 파생 상품 등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이죠. 아니 길이 내 돈으로 그런 곳에 투자를 한다고? 그럼 혹시 원금이 위험할 수도 있나? 네,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량 채권 같은 곳에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 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IMF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 위험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도 있는데 그런 상품은 이자가 당연히 조금 더 싸거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CMA의 다른 특이점을 보면 이체나 출금 수수료가 면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말은 타행에 돈을 이체할 때나 ATM기에서 돈을 뽑을 때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원체 타사 이체 수수료가 없는 데다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증권사의 입출금 통장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조금 유의미한 이자를 줬지만 지금은 별 다를 거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ISA 계좌입니다. 요즘 핫한 계좌입니다. 올해 많은 부분이 바뀌면서 참 핫해진 계좌인데요. 어쨌든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중개형 ISA 불티 출시 일주일 만에 2.5만 명 몰려 비과세 혜택의 주식 투자까지 중개형 ISA 열풍이라는 타이틀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이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다닥 달려가서 만들었냐?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꼭 외우셔야 돼요. 이자 배당 소득의 세율은 얼마일까요? 네, 그쪽에 계신 빨간 옷 입은 기린이분 얼마라고요? 네, 맞습니다. 15.4%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릿기릿 주식회사에 투자해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그중 15.4%인 15만 4천원만큼은 세금으로 원천 징수하고 남은 돈만 받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걸 왜 물어보느냐? 그건 바로 ISA 계좌가 이 세율과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ISA 중개형을 꼭 하는 게 좋다라고 저 기릿은 생각하는데요. 자, 보시죠. ISA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하게도 얼마나 좋으면은 1인 1계좌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 2천만원 이상은 가입 불가다라고 하고 있네요. 부자는 가입 멈춰! 그리고 가입 후에는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고 1년에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내가 올해 1,000만원만 넣었다. 그럼 남은 1,000만원이 2월이 되어서 내년에는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납입한 돈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만기 해지할 때 그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또 얼마를 잃었는지를 합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잉?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배당을 얻을 때마다 15.4%를 따박따박 가져가죠. 그러나 이거는 3년을 그냥 합산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을 받아도 3년 동안은 그 15.4%를 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년을 그냥 합산한 다음에 그때 세금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에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하고 초과된 소득이 있다면 그만큼은
9.9%만 세금 분리과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 200까지는 비과세, 여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길이 9.9%면 너무 센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배당 세금 15.4%를 생각하면 너무나 저렴하죠. 게다가 200까지는 비과세니까요. 그리고 서민용도 따로 있는데 그거는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기리씨 3년간 500만원의 배당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300만원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원래 이자 배당 소득세라면 15.4%를 전부 다 뗐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계좌로 어떤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가? 원래는 펀드, 각종 파생 상품, 예금 상품 등이 가능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주식이 없죠. 그러나 이번이 개정이 되면서 중개형 계좌가 만들어지면서 국내 상장된 주식을 거래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뉴스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계좌를 만들러 갔던 것이네요.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길이 그럼 배당 투자를 안 좋아하고 주가 차익 투자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인 사람들은 ISA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겠네. 주식 매매에서 난 수익은 원래 비과세잖아. 그런데 ISA로 투자하면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9.9%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어휴, 내 돈 큰일 날 뻔했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는 원래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손익 통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주식 차익으로 인한 수익은 애초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위 과세 9.9%는 딱 여러분들이 받는 배당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인 게 있습니다. 손실이 났을 때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보면 국내 매매 수익이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손실도 우리의 책임, 그러니까 비과세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개미친화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주식으로 손실이 나면은 손익통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차익 수익은 눈 감아주고 주식 차익 손해는, 아니 국민 여러분 손해보셨습니까? 어휴, 잘하셨어야죠. 그래도 우리가 저 배당 수익이랑 이 손실을 합산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죠. 아니 길이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우리한테 그런 걸 해준다고? 자, 그래서 완벽한 이해를 위해 간단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일반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을 1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기리티리 주식회사에서 1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기리전자에서는 마이너스 100만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00만원과 마이너스 100만원은 우리가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이 배당에 대해서 15.4%를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내죠? 15만 4천원의 세금을 내겠죠. 하지만 이거를 ISA 대입한다면은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에서는 배당을 300만원을 벌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리티리 주식회사에서 플러스 100만원, 기리전자에서 마이너스 100만원을 계산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일반 같은 경우에는 기리티리 주식회사와 그 다음에 기리전자는 그냥 없던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ISA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3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기리전자에서 마이너스 1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이 두 개를 퉁을 시켜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에서 기리전자에서 잃은 거 100만원을 빼고 나면 20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 200만원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배당으로 100만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5만 4천원의 세금을 냈는데, 그런데 ISA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300만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키릿 이게 진짜야? 손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와중에 버는 거는 또 우쭈쭈 잘했어요 하고 비과세고, 진짜 대박이네. 자, 그래서 이 계좌 ISA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게 좋다라고 저 기릿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를 주식 계좌 용도로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쓰셔도 되지만 특히 고배당주 주식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배당이 좀 높은 종목들 있죠. 한 4% 이상 그런 것들은 이렇게 ISA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으면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연 2천만원까지 넣으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알아보시고 단 하나밖에 개설하지 못하는 ISA 통장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IRP와 연금저축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서로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연금 상품이거든요. 국민들이 연금을 타야 할 시기에 우리의 노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없이 대비하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세액 공제해줄게 라고 당근을 살짝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하는 이유는 그 당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 돈을 조금씩 모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RP는 개인퇴직연금 계좌이고 저축연금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원래 연금저축은 은행에 들어가는 연금저축신탁, 그 다음에 보험에 들어가는 연금저축보험, 마지막으로 증권사에 들어가는 펀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한 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증권사의 계좌 이야기니까 연금저축펀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두 계좌 IRP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에 비해 선택의 폭이 조금 좁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상품의 이유가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ETF에 투자를 해라 라고 유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금액을 넣으면 만 55세가 되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챙겨야 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근이 뭐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근은 바로 세액 공제인데요. 매년 계좌에 금액을 납입하면 연말 정산 시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제 비율은 소득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데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를 공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과자는 13.2%가 공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수치는 근로자 기준이며 사업자 기준은 조금 더 낮은 연소득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돈내산, 내가 직접 내 노후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세금까지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런데 당연히 공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입금은 총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공제되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66만원이 공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RP 같은 경우에는 연 7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115만원이 공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요. 그러면은 기린 이거 두 개 합쳐서 1,1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느냐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면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의 금제를 걸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두 상품을 합쳐서 총 7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 그래서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IRP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만큼 공제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 플러스 그냥 이렇게 700만원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은 기린이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 하면 손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지금 IRP와 연금저축 하고 계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사 계좌 형태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달에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을 위해서 증권사 계좌를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기린이 분들 입장에서는 야, 도대체 이게 뭔데?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설명한 부분 외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기린이 분들이 충분히 참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증권사마다 계좌 구성이나 세부사항이 조금 더 다를 수 있으니까 계좌 개설하실 때는 증권사의 안내문구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SA, 그 다음에 IRP, 연금저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더 계시다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기리씨였습니다.